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전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장이 확인하면서 오늘 유가가 급락을 했고요. 시장은 상승하는 재료가 됐는데요. 다우 지수가 0.73% 올랐고 나스닥은 1%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도 0.81% 오르면서 나스닥과 S&P 500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유가가 급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정도로 움직였는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WTI와 브렌트유 각각 3%대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일단은 WTI도 $100 이상에 위치를 해 있고 브렌트유도 $110 선입니다. 여전히 시장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오늘은 급락하는 움직임이었다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마켓 무버 이슈로 지금부터 오늘 시장의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재확인하면서 확전에 대한 우려감은 줄어들었습니다. 유가가 급락했고 증시에는 상승 재료가 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미국과 이란의 교전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은 다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오늘 미 국방부가 공식 발언을 통해서 휴전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대규모 전면전의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시장은 이 시그널을 해석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한번 이어서 살펴보시죠. 자, 기존에는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강했던 시장인데요. 확전이 아니다라는 신호에 공급 차질이 제한적일 수 있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인 시장입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심리가 공포감에서 안도감으로 전환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결정적으로 유가가 좀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가 각각 4% 가까이 내렸다는 것 알 수 있겠고요. 지정학 리스크 프리미엄이 빠르게 제거가 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런 유가의 급락, 결국은 시장에게 인플레이션과 금리 부담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했고요. 오늘 시장이 상승 출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새로운 사건이 등장을 했다기보다 기존의 뉴스를 좀 다르게 해석하면서 시장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 관점에서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오늘 확전되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에 시장이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시장을 움직인 이슈였고요. 특히나 좀 시장의 커다란 이슈는 애플의 공급망 변화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인텔은 폭등했고 AI 반도체 안에서 주도주가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시작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애플의 공급망 변화와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시장에 중요했습니다. 이 애플이 칩 생산 다변화를 위해서 인텔 그리고 삼성전자와 접촉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시장에서는 인텔이 13%에서 14% 수준으로 장중에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요. TSMC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독점 구조의 균열이 갔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인텔은 AI 파운드리 수혜주로 재평가를 받는 분위기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그리고 마이크론도 폭등이 나왔죠. AI 메모리 수요 폭발이라는 구조적 트리거가 작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AI의 확산은 데이터 처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HBM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10%를 훌쩍 뛰어넘게 올랐고요. 기존의 GPU 중심에서 메모리로 수혜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AI 시장이 2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히트맵을 통해서 보시면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존의 주도주라고 부를 수 있었던 엔비디아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전반적인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메모리 관련해서 마이크론의 폭등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텔도 올랐고요.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처럼 장비주 쪽으로도 오늘 강세가 두드러졌죠.
자, 구조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TSMC로 중심이 좀 집중되는 구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메모리, 파운드리, 장비까지 이 AI 수급이 한 곳에서 여러 곳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오늘 기술주의 상승폭이 확대되는 데 기여를 했고요. 이 반도체 내부에서는 순환매가 본격화되고 있는 흐름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AI 테마는 지속적인 것을 확인했지만 이 안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한 시장이었죠. AI 랠리는 지속되는 가운데 엔비디아로 집중됐던 흐름이 반도체 확산 쪽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오늘의 두 번째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편 오늘 경제 지표도 몇 가지 발표가 됐는데요. 고용과 서비스에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졸츠 구인 보고서 예상을 상회하면서 고용 시장 여전히 견조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고요. ISM 서비스 PMI는 확장세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살짝 하회하면서 경기 속도는 다소 둔화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렇게 지표는 좀 혼재되게 나왔지만 오늘 시장 역시나 유가와 반도체 이슈에 더 크게 반응을 하면서 시장을 바꿀 정도의 영향은 없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들 한번 만나보셨고요. 종목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최여운 앵커와 확인해 보시죠. 네, 다시 한번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호실적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자금을 싸들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주춤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1%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제 갈 길을 각각 찾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꼭 엔비디아의 HBM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는 각각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을 현재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약간 깨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약간의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 그리고 대형주에 가까운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역시나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 2.6%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1%의 상승세, AMD 4%의 상승세, 그리고 인텔의 박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시가총액의 크기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텔의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요. 퀄컴도 10%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쪽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또 소프트웨어 쪽 안에서는 팔란티어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팔란티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는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 이외에도 시스코 시스템즈가 1.8% 상승세 그리고 샌디스크도 다시 한번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였고 델과 같은 전통적인 IT 쪽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 이외 기업들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알파벳 1.3%의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알파벳의 경우에는 클래스 A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라일리 계속해서 조용히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2%대 상승 흐름 나왔고요. 아마존도 0.5%의 강보합 수준, 테슬라는 1%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메타는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는 이렇다 할 움직임 자체가 없습니다. 주가 자체가 연이어서 떨어지고 있는 흐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히트맵의 색깔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초록색입니다. 그래도 하락한 종목들도 있었지만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간밤에 또 특징적인 기업들 어떤 것들 있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기업 함께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인공은 반도체 쪽, 칩 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입니다. 인텔입니다.
두 자릿수의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장전부터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칩의 생산의 다변화를 위해서 인텔과 삼성전자에 접촉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블룸버그발 이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인텔과 삼성전자에 대한 약간의 접촉 수준은 좀 달랐습니다. 인텔의 경우에는 거의 계약이 성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블룸버그는 보도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애플과 같은 거대 고객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두 자릿수의 상승 탄력을 받아냈습니다. 두 번째 기업입니다.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사실 주가가 좀 약간 좀 아쉽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뉴욕 증시에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란티어가 긍정적인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주가가 7% 가깝게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팔란티어가 EPS 기준으로 했을 때 12개월 선행의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97배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100배 가깝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 시장에서는 인텔과 같은 이렇게 좋은 기업들 그리고 아직 더 많이 못 오른 기업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팔란티어가 이 정도 실적을 가지고 100배 가까운 주가의 이 비율을 좀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8%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어떤 투자 의견을 내나 봤더니 그래도 투자은행들은 대체적으로 팔란티어의 상승 동력을 강력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의 마음은 지금은 팔란티어 같은 이러한 기업들보다는 아직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한 기업들 쪽으로 약간 좀 몰리는 그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고요. 세 번째 기업입니다. 핀터레스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SNS 기업인데 핀터레스트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AI 쪽으로 광고 수요가 다시 한번 폭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핀터레스트는 구조조정을 또 단언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서 핀터레스트가 비용 절감을 잘 해 나가고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7%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 좀 만나보고 왔고요.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습니다. AMD입니다. 리사수가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가이던스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리사수가 우리는 지금 AI 쪽의 수요를 다시 한번 목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보시다시피 시외 거래에서 5% 가까운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AMD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한데 리사수가 이러한 발언을 했고 또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특히나 간밤 시장에서 반도체 쪽 굉장히 좋았고 AMD까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한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희 함께 한마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 모두 갈등의 해결을 원한다는 걸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Want some sort of resolutions to this conflict. 미국과 이란이 사실 지금 겉으로 봤을 때 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국가 모두 다 사실은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해결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투자자들은 믿고 있는 듯하다라고 CNBC에서는 낙관적인 투자 의견을 인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에서 거래되는 이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기업도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미국과 이란 갈등 안에는 사실 두 국가가 해결을 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투자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듯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정말 그럴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기업 실적에 따라서 또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